네. 어때? 친구들? 네. 본인의 의견을 물어봅시다. 어땠어요? 풀만했어? 아니면은 쌤 생각보다 좀 까다롭던데요 였어요. 어때? 지루한 문제였어? 어땠어요? 그냥 풀만했니? 아니, 풀만하지 않아서 어려웠어요? 네. 사실 쌤이 문제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배운 거를 좀 어려운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보자는 마인드로 좀 고난이도 문제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문제 풀다가 중간중간에 쌤 정답이 없는데요? 또는 쌤 다 정답인 것 같은데요? 하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자, 1번에는 3번, 네. 2번에는 4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5번에는 5번, 6번에 5번, 7번에 4번, 8번에 3번, 9번에 4번, 10번에 4번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쌤이 그래도 이벤트 하나 해줘야겠죠? 네. 만점자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제일 많이 맞힌 사람. 쌤 저인 것 같은데요? 혹시 몇 개 맞추셨어요? 1등은 쌤이 제가 그거 드리겠습니다. 메가커피 5,000원 상품권 드릴게요. 네. 쌤 그럼 공동으로 나오면요? 둘 다 드릴게요. 네. 혹시 몇 개 맞췄어요 다들? 몇 개? 쌤 제가 1등인 것 같다. 몇 개? 좀 부끄럽나? 네. 그러면은 9개 있어요? 만점 없어요? 없어? 8개. 오, 오케이. 8개. 쌤 원준이한테는 요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잘 풀었네요. 8개면 진짜 잘한 겁니다. 사실 왜냐면 진짜 잘한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문제가 1등급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100점 방지용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표기했던 그 문제들 5개 중에 절반만 맞춰도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점을 기대하는 건 조금 너무 욕심이고, 사실 뭐 7개만 맞춰도 진짜 잘한 겁니다. 쌤이 봤을 때는 요 10문제 중에 7개만 맞춰도 나 선방했구나, 1등급 나올 수준 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쌤이 시간상 다 풀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려운 문제 위주로 풀이할 건데 일단 5, 6, 7 요거 3개는 무조건 풀이할 거고요. 요거 말고 또 풀이 필요하다 하는 지문이 있어요? 한두 개 정도 더 해둘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쌤 저 요 번호 풀이해 주세요. 10번이요? 좋습니다. 또 하나만 더. 8번? 오케이. 그러면은 8번, 10번 이렇게 풀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5번부터 보겠습니다. 5번. 진짜 논란이 많은 문제였어요. 이거 수능 문제였거든요, 심지어. 이 수능 문제였는데 정답률이 17%짜리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답률이 83%라는 소리죠. 원래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웬만하면 20% 넘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근데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닐까. 너무 과하지 않았나. 투머치하지 않았냐라는 입장이 좀 많은 문제였고 그래도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수능에 또 안 나오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런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최대한 익혀는 둬야겠죠.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요거 같이 읽어가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였고요. 정답이 고르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우리 빈카 원래 하던 대로 타겟팅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have been psychological studies. 심리학 연구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심리학 연구에서 뭐 했냐면 실험자들은 보게 됐대. 사진들을 보게 됐고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고 그리고 질문받았대. 뭐 하라고? 식별하라고. 그 마음의 상태. 저기 evince라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나타내진 감정의 상태 표현을 식별하래. 그러니까 이제 얼굴 표정이 짓고 있는데 얘가 기뻐서 웃는 건지 또는 슬퍼서 웃는 건지 이걸 확인해 보라는 거죠. 이제 실험이야. 친구들이 실험 나오면 쌤이 중요한 게 뭐라 했죠? 결과가 중요하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결과 바로 얘기해주네. 어때?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대. 즉 뭔가 이 얼굴을 줬는데 이 얼굴을 줬는데 이거 어떤 얼굴 표정인 것 같아요? 쌤 기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쌤 슬픈 것 같은데요? 쌤 화난 것 같은데요?
반응이 다양했다고. 즉, 이 얼굴 표정이 뭔가 명료하게 나타나져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친구들? 자, 그리고 볼게. 자, 17세기에 프랑스 화가, 이 사람이, 르 브룬이라는 사람이 그렸대. 몇 가지 얼굴을 그렸는데, 그 얼굴은 보여주고 있대요. 뭘 보여주고 있나요?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그 감정들은 화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얼굴 감정들이 나타나 있는데, 자, 그 얼굴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 빈칸입니다. 빈칸이래요. 빈칸. 얼굴이 나타내고 있는 건 빈칸이래. 그리고 보겠습니다. What is missing in all this? 즉, 이것이 놓치고 있는 모든 것은 뭐래? 세팅과 맥락이래. 그 감정을 결정하게 하는 맥락과 세팅이 없대. 자, 여기서 힌트 하나 얻었죠? 얼굴에서 중요한 것은 빈칸인데, 얼굴이 하지 못하는 게 뭐래? 맥락을 담지 못한대. 그지? 맞죠? 홈쌤 여기 들어가면 맥락 없다 아니에요? 맞아요. 친구들이 잘 캐치한 겁니다. 가볼게. 자, 그리고 we must know. 야, 강조까지 해주네. 우리는 알아야 한대. Who this person is.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요.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장면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stake in 하면 이제 이해관계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the like 하면 기타 등등. 즉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 얼굴 표정을 봤는데 이 얼굴 표정에 대해서 뭔가 그 감정, 이 감정을 결정하기 위한 대상도 알아야 돼, 그 관계도 알아야 돼, 이해관계도 필요하다는 거야. 즉 무슨 말이에요? 맥락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나 친구들? 여기까지 오케이? 맥락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뒤에도 볼게요. 자, 현실에서만큼, 그리고 그림에서도 우리는 단순히 얼굴을 마주하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현실이든 그림이든 얼굴을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즉 세미콜론은 같다라는 말이에요. 해석하실 때 참고하세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마주합니다. 사람들을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상황에서 마주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절대 precipitated 나와 있죠. 촉발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될 수 없대요. 뭐한 상태로? 고립된 상태로. 고립된 상태. 뭐로부터 고립된 상태? 사회적인 인간의 상황에서 고립된 상태로.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숨쉬는 것에 있어서. 자, 정리를 하자면 얘도 무슨 말이야?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건 뭐가 필요하다? 맥락이 필요하다. 맞죠? 다 똑같은 말인 거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다시 여기 천천히 볼게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떼놓을 수가 없대. 고립된 상태로. 사회, 인간의 상황에서 떼놓을 수 없대. 즉 뭐야? 사회적인 상황과 인간의 상황이 중요하다. 이게 맥락이잖아. 맥락 떼놓을 수 없다 이 얘기죠. 앞에도 뭐 얘기했어? 그림에서도 그냥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다? 특정한 상황에서 마주한다. 맥락에서 마주한다 이 얘기야.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딱 끝났어요? 앞에서 실험을 했더니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이 얼굴이 나타내는 것은 뭐다? 맥락이 없구나죠. 왜? 그러니까 이 얼굴에 대해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친구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글이 조금 어렵지만 다 납득되셨어요? 쌤, 저 이렇게 독해했어요. 그럼 너무 잘하신 겁니다. 너무 독해 잘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맥락이 없다라는 말이 선지에 없어요. 쌤, 뭐죠 이거? 그지? 이래서 좀 악랄하다는 겁니다. 볼게요. 자, 맥락이 없다라는 말을 찾아야 돼. 그 얼굴 전부가 일치하게 되는데, 일관되게. 뭐? 의도된 감정과. 아니죠. 우리 못 담아낸다 했잖아. 그러니까 절대 될 수 없고. 자, 그들 중 모두가 설명되어진대. 뭐야? 사진의 정확성에 의해서. 아니지. 맥락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정확성은 전혀 거리가 멀죠. 그죠? 자, 3번 볼게. 그들 중 각각이 따로따로 보여진대. 자신의 사회적 맥락에서. 쌤, 사회적 맥락은 맞는데 중요한 건 뭐였어요? 실험에 대한 결과였잖아. 봐봐. 자, 그들에 있어서 중요한 건 빈칸이래. 지금 여기서 그들은 실험에서 나온 결과물이죠. 얘네가 맥락을 못 담아냈기 때문에 반응이 다양하게 나온 거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은 맥락이 없다라는 말이 들어가야죠. 맥락이 있다라는 말이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3번은
소재는 들어가 있지만 정반대 말이지. 담아있다는 말이니까. 맥락이 있다는 말이잖아, 얘는. 맞죠? 그래서 3번도 안 돼요. 4번 볼게. 자, 그들 대다수가 보여진대. 나타낸대. 독특한 특징을 나타낸대.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면은 그거 가지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 독특하니까. 걔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 얘도. 5번 볼게요. 자, 그들 중 어떠한 녀석들도 대체되어질 수 있대. 또 다른 걸로. 상실 없이. 선생님, 맥락이 없다는 말은 아닌데요? 정답 없는데요? 응? 이런 느낌이 딱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읽었을 때 쌤, 해석은 했는데 답이 없어요. 가 보통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보시면 얘가 24%, 얘가 24%, 19%, 14%, 17%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찍었단 소리죠? 왜? 33, 34, 이 34번 문제였거든요. 보통 33, 34 정답 보통 1, 2번에서 나오니까 찍은 거야. 답이 없어서. 네. 이게 뭐야 이거? 이래 된 거예요. 수능 문제거든요, 실제로. 수능 문제의 정답률입니다. 그래서 사실 친구들 못 골라. 근데 정답 5번이거든요. 쌤, 왜요? 이게 왜? 아니, 하나도 손실 없이 이 얼굴들이 대체될 수 있다는 게 왜 맥락이 없다는 말이 돼요? 왜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 이게 좀 선지가 잘못된 게 원래 선지는 추상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얘도 한 번 더 꼬아야 돼. 무슨 말이냐? 자, 볼게요. 실험을 했을 때 봐봐. 얘 얼굴이 기쁨이라고 했어. 근데 반응이 어때? 얘는 슬픔 같은데요, 쌤? 아니요, 얘는 우울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쌤, 환인 것 같은데요? 반응이 다양하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맥락이 없기 때문에. 맞지? 실험에 대한 결과가 이거잖아. 그러면 얘 얼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얼굴을 넣어도 반응이 어떻대요?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기쁨의 얼굴을 넣었는데 반응이 이렇게 나와. 근데 슬픔의 얼굴을 넣어도 어떻게 나온다 소리야? 이렇게 나온다 소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얼굴들을 다른 얼굴로 대체해도 전혀 손실됨이 없다.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쌤 이걸 어떻게 다 찾아요? 못 찾죠. 근데 그나마 비슷한 표현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요거거든요. 요거랑 똑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상실 없이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다. 결과값이 섞여 있다랑 똑같은 말이 되죠. 이거랑 이거랑 바꿔도 상관이 없어. 이거랑 이거랑 섞여 있어. 이걸 바꿔도 괜찮아. 이 섞여 있다는 말이 대체될 수 있다는 말이랑 같은 말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 근데 이걸 어떻게 수능장에서 찾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왜 풀라고 하신 거예요? 수능 문제잖아, 그래도.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다. 정답률 보면 처참하지. 실제로 재수생 포함한 정답률입니다, 저게. 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내가 독해를 해보니까 5번이 정답이라고 딱 찍었을 확률은 거의 낮죠. 네. 이거를 찍었다. 그러면 작가지. 이걸 쓰면 작가죠. 실제로 그 대치동에서 수업하시던 강사 선생님들도 이 문제 가지고는 좀 과하지 않았냐라는 평이 많았어요. 네. 수능 문제지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논란이 있는 문제였다. 그래도 근거가 아예 없진 않았다. 그러나 좀 정답을 고르기에는 너무 이질감이 있는 선지가 아니었나. 사실 맥락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사실 글이 정반대죠. 무슨 말이야, 쌤? 자, 들어갈 말 찾았어. 선지로 가니까 다 정답이야. 쌤, 이것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래 되는 거지. 예,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것도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참고로 이것도 수능 문제입니다. 예. 수능 왜 이래요? 그러니까, 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감사하게도 첫 문장이 빈칸이 있네. 그죠? 가볼게요. 자, 어떤 중심화되어 있는 공식적인 규칙이라는 것은 빈칸화돼.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규칙이 어떤지 찾으면은 정답이겠네요. 그죠? 가볼게요. 자, 규칙인데, 야구에 대한 규칙은 not just, 단순히 뭐 하지 않고 행동을 규제하지는 않고요. 그들은 뭐 한대? 결정한답니다. 행동을 결정한대. 뭐 하는? 그
경기를 수행하도록 구성하는 네, 그 행동을 결정한대요. 오케이. 자, 규칙의 속성 벌써 나왔죠? 아, 요게 들어가야겠구나. 맞지? 자, 두 번째. 규칙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막지 않는답니다. 경기를 하도록 막는 게 아니라 뭐 한대? 만든대. 그 관행을 만든대요. 어떤 관행? 사람들이 뭐 하도록 하는? 야구를 하도록 하는 관행을 만듭니다. 네. 지금 친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이 규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온 규칙에 대한 예시는 야구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이 일반화된 개념을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맞지? 어떻게 하면서 이 정도는 잡혔죠? 그래서 친구들이 딱 가져야 되는 속성이 아 규칙은 요렇구나 요렇구나요. 자 그리고 가볼게. 그리고 갑자기 음악 얘기를 해. 그럼 이거 왜 나오겠어요? 또 다른 예시겠죠? 그지? 자 그리고 볼게. 자 스코어는 악보입니다. 예. 음악의 악보가 예, 규칙을 부과하는데요. 또한 그것은 만든답니다. 뭘 만들어요? 패턴을 만든대. 무슨 패턴? 가능하게 한대 사람들을. 음악을 만들도록 가능하게 하는 패턴들을 만들어준대. 아! 규칙의 역할 또 나왔네. 그죠? 그리고 갑자기 법으로 가요. 네. 이제 야구 얘기하다가 음악 얘기하다가 법으로 가. 네. 예시가 3개죠. 자 봅시다. 법에 대한 규칙은 가능하게 한답니다. 어떤 회사의 형성을. 그리고 또 뭘 가능하게 한대? 의지와 신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게 해요? 만들어준대. 어떤 협상에 대한 도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립해준대요. 뭐 계약을 하는 관행에 있어서 그리고 또 뭘 만들어주냐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준답니다. 개인들에게. 뭔가 우리가 규칙이라는 걸 딱 찾아보니까 쌤 어떤 그 틀에서 뭔가 가능하게 해주고 만들어주고 설립한다. 딱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죠. 맞죠? 어떤 틀 내에서 가능하게 해주고 맞죠? 허락하게 해주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설립한다. 네,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빈카드 들어가면 딱 요거야. 그지? 자 그리고 뒤에도 읽어볼게요. 그 다음 법 얘기를 더 해. 네. 자 우리는 법규를 가지고 있대. 법칙. 근데 그 규칙 자체가 뭐 하도록 해요? 그죠? 개인의 역할, 뭐 할 수 있는 법적 틀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뭐 판사 또는 뭐 배심원, 기타 등등. 뭐 이제 법원에 대한 그 대상 안에 인물들 얘기죠.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끔 도와준다, 설립한다. 그리고 true. 물론 사실은 법규라는 것은요. 뭐 하는 그들의 역할을 만드는 법규라는 것은 뭐 나와? 행동을 제약하기도 한데 그들의 행동을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기도 한답니다. 뭐 하는 그 직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지만 제약하기도 하지만 그 규칙은 또한 뭐 한대요? 만든대. 규칙 그 자체를 만들기도 한대. 그래서 규칙 없이는 개인은 절대 어떤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글을 읽고 정리를 하자면 틀에서 가능하게 만들고 뭐 만들어주고 설립하고 딱 요거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가셔도 돼요. 네. 빈칸에 들어가면 딱 요거지 친구들. 그지? 그리고 손줄 딱 갔어. 자 1번부터 볼게요. 분류하래. 한 사람의 패턴 시행하는 거죠. 법적 생산적인 방식 내에서. 와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그지? 네. 왜? 틀 내에서 어떤 시행하는 행동 패턴이래. 근데요, 자, 우리가 이게 요즘 수능의 트렌드인데 어감을 또 보셔야 돼. 그러니까 단어의 어감. 네. 자, 분류하다란 말이랑 요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좀 이질감 느껴지는 거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분류하다는 사실 보기 어려워. 매력적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lead people, 사람들이 이끈대. 뭐 하도록? 재평가하도록. 그들의 규칙을, 그들의 관행을 사회에 있어서. 자, 역할과 관행에 대한 이야기는 맞지만 재평가하는 거 맞아 아니야? 아니죠. 설립하고 만든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지? 안 돼요. 근데 어때? 소재 되게 비슷한 거 넣어놔서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3번. 장려한답니다. 생각의 새로운 방식을. 근데 그 생각은요, 창의적인 생각. 이건 개소리죠. 그죠? 아니고. 자. 4번 볼까요? 강화시킨대.
한 사람의 행동을 어디 내에서? 법적과 설립된 맥락 내에서. 오!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맞죠? 네. 5번 볼게요. 용이하게 만들어준대. 생산적인 활동을. 뭐 하면서? 설립함으로써 규칙과 관행. 오? 잉? 띵띵.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두 개 같이 보이죠. 근데 친구들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 동사와 요 동사의 어감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그 행동을 강화하는데 요 틀 내에서 그 행동을 강화시킨대. 그러면은 봐봐요. 얘는 틀 내에서 하는 행동을 늘린다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봐봐.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틀 내에서 하는 행동을 늘린다라는 말이랑 틀에서 규칙을 만들어내고 설립하고 가능하다는 말이랑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게, 그러니까 봐봐요. 예를 들어서 뭐 야구를 해. 뭐 1루에 공을 던졌을 때 이제 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잡으면 아웃이다. 이런 규칙이 있죠. 그지? 이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추가적인 룰이라던가 뭐 예를 들면 1루 넘어서까지 지나가더라도 밟았으면 인정해준다. 이런 거 있죠. 이런 추가적인 규칙을 가능하거나 만들게 해주는 것과 틀 내에서 요 행동만 해야 돼 강화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좀 어려운데 이 4번 선지가 진짜 어렵거든요. 쌤도 이 단어에 대한 어감을 잡아주기 쉽지는 않은데 저 reinforce라는 말은 이 행동을 강화시킨다는 거니까 즉 자, A라는 행동이 틀 내에 있는 행동이야. 그럼 이거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요 행동을 더하게 만드는 거죠. 4번은 뭔가 더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기보다는 이 행동만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인트 이해돼요? 지금 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 글의 주제는 뭐였어? 틀 내에서 뭔가 더 만들 수 있게 해준다 했잖아. 근데 얘는 틀 내에서 이 행동만 더 하게 한다고. 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따져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조금 어려운데 4번은 그래서 오히려 좀 마이너스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면 돼. 대충 해석하면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저걸 똑바로 해석해보면 법적 설립된 규칙 내에서 그 행동을 강화시킨다. 그럼 즉 이 행동만 더 하게 만든다고. 뭔가 이 글의 주제는 뭐였어? 이 행동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뭐 가능하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야 되는데 이 행동만 더 하게 한대.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 선지가 몇 번? 5번. 용이하게 해준다. 이게 뭐야? enable랑 똑같잖아. 가능하게 해준다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사실 조금 까다로운 이유가 선지가 좀 많이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얘도 정답률이 26%밖에 안 나왔거든요. 4번을 진짜 많이 골랐고요, 사람들이. 저 강화다의 의미를 너무 긍정으로만 본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해석 안 하고 그냥 슥슥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말이 그 말이지가 돼버려. 근데 꼼꼼하게 따져보면 오히려 반대의 말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잘 확인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해볼까요? 사실 이 두 문제가 진짜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100점 방지용 문제. 수능에서 나왔던 킬러 문항들이었다. 그리고 7번. 7번은 쌤이 늘 그렇게 지시사, 접속사 강조했는데 그게 거의 없어요. 심지어 이 글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소재가 뒤집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역접에 접속사를 안 써줬어. 그래서 이게 분명히 뒤집히고 단절이 느껴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라는 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고 일단은 뭐 되게 까다로운 문제였다. 되게 좀 찾기가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협상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죠? negotiation, 협상입니다. 협상은 정의되어진대요. 그죠? 뭐로써? 어떤 시도입니다. 어떤 탐구하고 화해하려는 시도예요. 충돌하는 위치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 뭔가 받아들일 만한 결과를 위해. 그죠?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야, 나 이거 4달러에 살게. 나는 10달러에 팔 건데 충돌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로 화해하려면 중간 지점을 찾아야겠지. 그게 요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가볼게요. 자, A부터 읽어봅시다. 자, 차이에 대한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고 자주 그렇답니다.
예? 뭐 차이라는 게 이제 서로 입장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가? 뭐 일단 물음표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뭐 한대? 미래 협상의 주제가 된대. 차이가 있으면 미래 협상의 주제가 된다. 그리고 정말로 화해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는데요. 뭔가 어색하진 않은데 잘은 모르겠다. 그죠? 차이가 있으니까 협상하겠지? 뭐 이런 맥락이죠. 자, 그리고 B 볼게요. 자, B는 감사합니다죠. 왜요? 친구들이 뭘 보셨어야 돼?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뭘 보셨어야 돼요? these죠. 그럼 앞에 뭐 있어야 돼? these면 복수 대상이 있어야 되죠. 이해되나? 앞에 언급이 돼야 되거든요. 자, 복수 대상 있어 없어? 없죠? 왜? 협상의 다양한 종류, 이러한 것들 종류 형태, 이러한 종류의 형태의 협상들이니까 사실 협상에 대한 어떤 종류가 복수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B는 우리가 가볍게 X 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거 하나 때문에. 그죠? 그리고 C 볼게요. 자, whatever the nature of outcome. 결과의 본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 결과라는 녀석이 실제로 특정한 집단에게 더 이득이 되는. 그러니까 한쪽의 집단이 더 이득이 되는 그 결과의 본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협상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뭔데? identification of areas. 뭐야? 공통된 분야를 식별하는 거죠. 공통된 이익의 분야 또는 충돌의 분야를 식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너가 가격이 안 맞으니까 가격이라는 공통된 것을 식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협상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의는 아니고 뭐 협상에 대한 목적, 이유를 드러내주지. 그래서 뭐 C도 뭔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확답은 못 하겠어.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뭐가 첫 번째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B는 아닌 거 알겠고, 그럼 A, C를 먼저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제 다 읽어볼게. 자, 차이에 대한 영역은 남아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실제로 미래 협상이 주제가 되고 여전히 화해가 안 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시들 속에서, 그러한 예시들은 무슨 상황이냐면 어떤 집단들 단체가 antagonistic, 그 다음에 polarized relation,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충돌하고 있는 어떤 예시들 속에서 그 과정은 뭐 할 가능성이 크대? 지배되어진대요. 뭐에 의해서? exposition에 의해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 공공의 상황에서. 뭐에 대한?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 자, 뭐 정리를 해보자면 A 부분은 뭔가 뭐 지역에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되게 충돌이 안 된,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하고 약간 양극단에 있는 게 있다. 뭐 이제 충돌 있고 차이의 영역이 있다. 뭔가 화해가 안 된 거죠. 그런 예시들이 이런 거고, 양극단의 입장이 있다. 뭐 이렇게 끝났어요. A는 딱 이렇게 끝났어. 자, 그리고 우리 C 가볼게요. 둘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와야 되니까. 자, 가볼게. 자, whatever the nature of outcome. 결과가 아까 다 했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한 사람이 더 이득 보는 그 결과라더라도 협상의 목적은 뭐다? 일종의 공통된 이익과 어떤 충돌 지점을 찾는 거고, 이러한 맥락에서 뭐에 따라 그 파티, 즉 그 집단의 의도에 의해서 그 분야, 공통된 이익의 분야가 명확해지게 될 거고, refine, 다듬어질 거고, 그 다음에 뭐 하게 될 거다? 협상의 형태를 가지게 될 거다. 또는 물질의 형태를 가지게 된답니다. 여기는 뭔가 공통의 지점을 찾나 봐요. 협상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봐. 공통의 지점을 찾고. 그래서 사실 A랑 C를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이에요? 얘는 뭔가 공통의 지점을 찾는 거고, 얘는 차이가 있다는 말인데? 정반대인데요, 쌤? 이래야 되죠? 그래서 사실 A, C를 첫 번째로 따지기가 어려워. 그럼 이제 B를 읽어보는 겁니다. 쌤, A, C로 첫 번째가 안 나온대요? 그죠? 그래서 자, B를 가볼게. 물론 어감상 친구들이 C가 첫 번째로 올 것 같다 느껴지신 친구들도 있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또 다른 그런 협상의 형태에서 협상의 형태에서 협상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기능을 한답니다. 다른 역할을 한대요. 뭐 하기보단
갈등을 화해시키기보다, 이익에 대한 갈등을 화해시키기보다. 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맨 처음 네모 문장에 나온 게 뭐였어? 협상은 뭐 하려고 한다? 갈등을 화해시키려고 한다. 맞죠? 받을 만한 결과값을 서로를 위해. 그지? 근데 B에서 뭐래? 얘는 화해시킨 역할이 아니래. 다른 역할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미루는 것도 있고, 뭐 공공성, 뭐 주의를 딴 데로 돌린다거나, 또는 뭐 다른 기타 등등의 예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뭐야? 협상의 다른 역할이구나. 보편적 의미가 아니구나. 그리고 협상의 다른 형태, 이러한 협상의 형태, 두 가지 대상이 등장해야 돼요. 근데 우리 뭐 있었어? 협상이라는 것은 공통의 지점이 있는 분야가 있고 A에 뭐가 있댔죠? 다른 영역이 있댔지. 그럼 얘가 뭐야? 하나가 공통의 지점이 될 거고 하나가 다른 분야가 돼야겠구나가 되셔야죠. 즉 읽었을 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지? 승록 이해돼 이거? 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가 여기에 말하는 공통된 분야, 즉 우리가 합의해서 조금 화해하려고 하는 분야와 아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인 다른 분야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B가 C 또는 A 뒤에 있어야 돼요. B가 마지막에 와야 돼.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C, A, 쌤 아직 결정 못 했잖아요. 그죠?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봅시다. 자, 협상의 기본 목적이라고 얘기했지. 얘는 뭔데? 공통된 어떤 이익과 갈등의 구조를 식별해서 뭐 하는 거야? 걔네들이 명확하게 안고 다듬게 하고 협상하게끔 하는 거죠. 이게 맨 먼저 나온 요거랑 같은 말이란 걸 느끼셨어야 됐어. 이해됐어요? 요 네모 문장과 C가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A는 차이가 지점이기 때문에 반대말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C가 먼저 오고, 왜? 네모 문장의 연관성을 봤을 때 C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A가 오고, B가 왔어야 됐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해서 요약해주는 게 B가 되어야 됐다. 근데 문제는 뭐야? 요 C, A 사이의 간극을 설명해주는 역접의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글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친구들이 납득되세요? 이거? 네. 난이도가 꽤 상당한 문제였고요. 네. 그래서 애초에 첫 번째 오는 거 고르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거다. 근데 일단 확실한 건 B는 저 두 가지 대상 둘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C를 A보다 뒤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중을 A냐 C냐 따져보면 공통 네모 문장의 의미를 받고 있는 건 C에 더 가깝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C 다음에 A 다음에 B가 오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다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독해감이 좋아서 쌤 전 네모 다음에 C인 거는 바로 알았는데요. A, B를 고민했어요 하다가 저 D를 보고 B를 마지막으로 뒀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사람마다 뭐 그 이 어감을 느끼는 포인트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정리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지? 친구들 이제 다음 주에 개학인가요? 맞죠? 벌써 방학이 끝났네. 방학 동안 그 좀 어때요? 잘 보낸 것 같아? 이제 잘 보냈다는 것은 뭐 각자마다 다르죠? 뭐 푹 쉬었다든가 또는 뭐 다른 공부를 열심히 했다든가. 본인들 생각은 어때요? 쌤, 저는 좀 나름 잘 보낸 것 같아요. 쌤, 저는 좀 푹 쉰 것 같아요. 어때요? 방학을 좀 어떻게? 쌤 너무 짧은데요, 그냥? 약간 그런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죠? 네. 겨울방학은 아마 길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가 지나고 대학교에 가죠. 대학교 가면은 방학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아마 좋을 겁니다. 원래 친구들이 이제 7월 중순에 방학해서 한 8월 중순에 개학을 하죠. 맞지? 친구들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된다. 6월 한 셋째 주에 방학을 해. 그리고 9월 1일에 개학합니다. 와, 이거 완전 언빌리버블 하잖아. 네. 대학교 가면은 방학이 무려 2달 반이에요. 2달 반. 네. 대학교 가면 그럼 최고네요. 그지? 대학교 가면 생활부터 재밌고 그냥 재밌는 삶이 천재예요. 네. 고등학교 생활 조금만 버티시면 돼. 대학교 가서 마음껏 노시고 힐링하시면 됩니다. 겨울방학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보통 12월 한 말쯤 해서 3월에 개학하니까 이건 뭐 고등학교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대학교 가야지, 그지? 대학교 가서 재밌는 생활도 많이 하고, 그지? 이런 영어 지문 보지 말고. 네. 일단 우리 8번. 네. 8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C, A, B였고요. 자, 8번은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글을 읽으면 쌤, 궁금하니까 실험을 했겠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궁금하니까 실험했지 않았을까요? A 다음 B 아닐까요? 네, 보통 그렇지 않나요? 이거 궁금하니까 실험했죠. 그래서 A, B. 근데 A 하나밖에 없네? C, B. 와우. 쌤 풀었어요. 하는 오답이 좀 많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저 A의 해석을 똑바로 해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그 궁금함의 의미라기보다는 결론이라는 걸 아셨어야 돼요. 쌤, 그게 뭔 말이죠? 처음부터 해석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가봅시다. 자, watch the birds in your backyard. 자, 너의 뒷마당에 있는 새를 보래요. 그리고 그 새가 만약 깜짝 놀라게 돼서 날아가게 된다면 다른 새들은 아마 따라갈 겁니다. 뭐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뭐 하면서, 평가하면서 진짜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면서 기다리기보다는 바로 날아간대. 쌤, 뭔 말이에요? 자, 마당에 내가 전봇대 같은 데다가 새들이 이렇게, 새예요. 쌤 지렁이 아니에요? 새입니다. 새라고 생각해. 자, 새가 있는데 새가 갑자기 한 마리가 뭐야? 하고 날아갔어. 그럼 얘가 띵띵띵띵띵 한 다음에 얘 날아간다. 야, 우리도 가자. 이래 된 거야. 근데 얘가 날아가는 이유가 진짜 독수리 같은 애가 온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지 혼자 날아간 걸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유를 모른 채로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내용? 그리고 그들을 뭐에 전념됐다 얘기하냐면 감정적 전념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즉 얘들이 근거를 명확하게 모른 채 얘가 날아가니까 얘도 날아가야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감정적 전념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얘 내용이 끝났어요. 그리고 A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마르크라는 사람은요 궁금했대. 왜 일렬로 서 있는 새들이 더 공포감을 느끼는지가 궁금했대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모르거든요. 그들의 무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쌤, 그죠? 얘 위협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고 날아가는 거니까 그럴듯하지 않나요? 라고 보통 생각이 많이 듭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A를 세모 쳐요. 근데 저 문장만 읽었을 때 되게 그럴듯해요. 맞습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우리가 처음 읽는다 생각하고 그 다음 가볼게. 자, B 볼게요. 자, a long-term research project. 아주 긴 기간에 걸친 연구 프로젝트인데 이 사람이 했던 실험이에요. 그의 학생들과 함께 했는데 자, 거기서 뭘 했냐면 패턴입니다. anti-predatory 돼 있는데 anti는 이제 그 저항하는 거죠. 반대의 의미잖아. predatory, 피식당하는, 즉 이제 포식자죠. predator 하면은 포식당한 행위로부터 반대니까 뭐야? 살려고 하는 행위겠지. 맞죠? 포식에서 벗어나려는 이 행위를 스캐닝하는 겁니다. 네. 스캐닝하는 행위. 네. 뭐에 의해? 서부 전역에 있는 어떤 이브닝 크로스 브레이크라는 새에 있어서. 선생님, 뭔 말이에요? 자,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 일단 보시면 새가 독수리가 왔어. 야, 도망가야 돼. 날아가요. 이 새는 얘 반응을 보고 얘가 날아가니까 날아가지. 즉 뭐야? 얘가 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야? 살려고 하는 행위죠. 먹이가 되지 않으려고. 그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predatory scanning입니다. anti-predatory scanning이 요 말이야. 위협의 어떤 그 대상이 등장했을 때 얘가 나가니까 야, 확인해보고 나가는 게 요 말이에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 단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조금은 저 정도는 주석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안티프레터라면 뭐 포식에서 벗어나려는 건가? 저항하려는 건가? 정도는 유추하시면 요런 맥락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they found, 그들은 발견했대. 새들인데 원으로 있는 새들은 더 협력을 한대. 스캐닝에 있어서. 어떤 애들보다? bird가 일자로 있는 애들보다. 네, 뭐 그렇다네요. 그래서 여기 네모 문장 뒤에
예, 감정 전염 얘기하고 깜짝 놀라서 날아갔다. 사실 얘도 물음표입니다. 예, 첫 번째로 온나? 올 수 있을까? 물음표 같게요. 자, 그 다음 C 가볼게. 새들이 일자로 서 있는 새들은 오직 그들의 가까운 이웃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뭐 한대? 스캐닝 할 때 협력을 덜 한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좀 초조해하고 그들의 몸을 바꾼답니다. 그리고 헤드 포지션을 상당히 좀 더 원형일 때보다 더 머리 위치를, 몸 위치를 자주 바꾼대요. 왜? 더 초조함을 느끼니까 뭔가 많이 바꾼다 이 말이야. 그리고 where it was possible for each grosbeak to see every other grosbeak. 왜냐하면 서클일 때는 가능해요. 각각의 새들을 다른 새들이 모두 볼 수 있어. 무슨 말이야? 자, 일자로 서 있는 거 말고 원으로 이렇게 있어봐. 그럼 얘가 날아가면 어느 방향에서든 다 볼 수 있죠. 맞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응하기가 더 좋은 거야. 여기 원에 있을 때는. 근데 C를 읽어보니까 얘가 첫 번째는 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뭐는 하나 느껴져요? 서클일 때들이 일자일 때들보다 더 낫다. 그대로 연결되는 거 느껴지세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 일자 있는 애들은 협력을 덜 한다. 서클 있는 애들은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B의 마지막 말과 C의 내용이 정확하게 재진술로 맞아떨어져.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오는 건 판단이 안 되지만 친구들이 B 다음에 C가 오는 건 캐치가 되셨어야 됐다 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친구가 있지. 쌤! 궁금하니까 실험을 한 거 아니에요? 잉? 이렇게 되는 사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잘못 독해했나?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 그럼 점점 더 아리까리해져. 정답이 안 나와요. 사실 이 A가 왜 그런 거냐면 친구들이 A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되게 그럴듯해 보여. 궁금해하는 내용이. 근데 자, 일자로 서 있는 애들은 더 공포감을 느끼죠. 그들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감정적 전염이 불가능하대. 개인들에 있어서. 특히 직선으로 있을 때. 머리 제외하고 가까이 있는 애들 제외하고. 네모 문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정적 전염이 있다며. 얘는 부정하고 있잖아. 반대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A는 첫 번째로 받을 수가 없어. 같아 보이지만 반대예요. 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설명해 드릴게.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C 다음에 A인데 제가 결론이거든요. 서클인 애들이 뭐 하니까 서로 잘 보고 반응 잘 하잖아. 그치? 얘네들은 주변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저 전염이 발생해요. 다 볼 수 있으니까. 한 명이 떠나가면 보고 다 떠나갈 수 있어. 근데 얘는 가까이 있는 애만 보니까 멀리 있는 애들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전염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에 있는 더 두려움을 느낀다는 의미가 요 깜짝 놀란다랑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네. 그거를 아셨어야 돼요. 네. 이해됐어요? 말하는 거? 승리 알겠어요? 뭔 말이지? 지금 윤서하고 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혹시 설명 더 필요한 부분 있을까요?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이것도 오답률 2등 문제였습니다. 네, 그 모의고사 당시에. 네. 일단 원래 쌤 통상적으로 궁금하니까 실험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틀을 좀 깼죠. 네, 이게 함정이었죠, 오히려. 네. 그래서 뒷문장을 읽어보면 반대였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10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번. 10번 여기서 보시면 analogy를 유사성이라고 나왔어요. 유사성. 네, 유사라고 해놨죠. 네. 저렇게 줬을 때는 저 뜻으로 해석 안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뜻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가볼게. 문장 삽입은 우리가 내놓이 얘기했지만 맨 처음부터 그냥 쭉 맥락을 읽어보시고 이탈 약간 좀 갭을 느끼고 거기서 찾으면 된다. 가볼게요. 자, misprint. 오타죠. 책에 있는 잘못 인쇄된 거 또는
그 메시지에서 잘못 인쇄된 건 보통 뭡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대. 어떤 맥락이라던가 그리고 문학 그 글적으로 되게 치명적이래요. 그지?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책인데 오타 있어 봐. 어? 이제 신발을 신는다 해야 되는데 오타 나서 씨발이 돼버려. 그럼 어떻게 돼? 큰일 나죠. 네.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야. 맞죠? 네, 그럼 안 돼. 그래서 displacement of comma. 그러니까 이제 컴마라는 표현을 잘못 배치한 거야. 잘못 배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잘못 배치하는 건 뭐가 돼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된다. 즉 엄청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오타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뭐야? 비슷하게. 자, 그러면은 비슷하게란 말은 똑같은 속성을 얘기하지만 소재를 살짝 다르게 쓴다는 얘기예요. 돌연변인데요. 돌연변이도 have harmful consequences.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대. 유기체에 있어서. 그들이 발생하는 유기체에 있어서. 자, 무슨 말이죠? 책에 있어서의 오타와 뭐가 같은 말이 돼야 돼? 돌연변이죠. 정상범주에서 벗어난 것들이잖아. 맞지? 같은 주제를 다른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 좋다 안 좋다? 안 좋다지. 앞에서 뭐 얘기했어? 얘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치명적이다. 죽음이 달렸다.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1, 2번까지는 단절이 하나도 없어. 이해되세요, 친구들? 맥락 설명되죠? 네. 그럼 볼게. 자, meaning, 의미하면서 that, 뭐를 의미하는 거야? They'll reduce its productive fitness. 어떤 번식을 위한 적합성을 줄인대. 그러니까 돌연변이 되면 안 좋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소재를 바꾸면서 똑같은 주제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similarly 같은 표현들은 친구들이 알고 계시는 게 주제는 동일하지만 소재를 다른 거 쓴다. 소재가 상이하다. 네. 뭐죠? 가보겠습니다. 자, however, 하지만 뒤집혔어요. 그러면 잘 보셔야 돼. 가끔 돌연변이가 발생하는데 얘가 뭐 하기도 해? 적합성을 오히려 증가시키기도 해. 뒤집히는 거 자연스럽죠? 네, 하나도 단절 없습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우연적인 실패인데 뭐에 대한 번식, 어떤 미안합니다. 자, the first addition text. 그러니까 그 글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내는 것을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연적인 실패처럼 얘네가 실제로 뭘 제공해 준 거야? 좀 더 정확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자, 이건 비유적 표현이죠. 돌연변이 얘기하다가 돌연변이가 좋을 때도 있다. 근데 이게 지금 just as는 비유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니까. 즉, 책에서도 처음 글을 썼을 때 그 실패, 오타가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책에서도 오타가 좋아지는 것처럼 돌연변이 좋을 때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뭔가 원래 돌연변이라는 거,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정상적인 범죄에서 벗어난 거 안 좋다라는 것 같지만 좋을 때도 있다. 이 얘기가 하고 끝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도 읽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특히 좀 선호되는 돌연변이는요. 네. 아마 좀 더 나타나진대. 다음 세대에도 나타나진대요. 왜냐하면 그 유기체, 그 발생하는 유기체가, 즉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유기체가 더 많은 자식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돌연변이가 자식에게 전달될 거기 때문에. 왜? 아까 말했다시피 돌연변이가 좋은 기능을 하니까 이걸 계속 물려주겠죠. 좋은 특성들을. 그지?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친구들 단절 안 느껴지죠? 맞지? 그리고 5번 볼게요. 자, by contrast. 대조적으로. 근데요. There's no mechanism. 이러한 메커니즘은 없대. 뭐?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책인데 우연적으로 옳게 만드는 거죠. 실수를. 처음에 했던 실수를 옳게 만드는 그 책의 메커니즘인데 그게 실제로 더 잘 팔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다시. 오타가 있었던 작품이 잘 팔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야? 주제는 똑같지만 소재를 상이한 거죠. 그럼 뭐에 비유해야 돼? 돌연변이로 가는 겁니다. 오타가 뭐야? 돌연변인데 돌연변이는 좋은 유전자일수록 이걸 계속 물려준댔죠. 근데 얘는 계속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린다고. 그러니까 대조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이해되세요? 지금 속성을 똑같이 가져가셔야 돼. 그래서 다 읽었을 때 친구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 선생님 단절이 없는데요? 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여기서는 단절이 하나도 없어. 너무 자연스러워 다. 그리고 네모 문장 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지만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음 단계는 유사성이라는 게 끊긴대요. 유사가 없대. 유사한 게 없대. 자, 지금 여기서 유사한 거라는 거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는 걸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비교한 게 뭐였어? 책이랑 돌연변이었어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캐치했겠지만 요 문장을 기점으로 앞에는 유사한 게 나와야 되고 뒤에는 대조되는 게 나와야겠죠. 이해되시나? 느낌 와요? 왜? 유사성이 끊겼댔잖아. 그럼 유사하지 않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대조 찾았어? 여기죠. 근데 이 대조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딱 넣어줘야지. 이해되세요? 왜? 앞에까지는 뭔 얘기했어? 3번까지는 공통점 얘기했죠. 이해됐나? 납득돼요? 근데 뒤에 뭐야? 이때부터는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쌤,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이거 골랐는데 이거는 답이 안 돼요? 혹시 질문 있나요? 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건 안 되죠?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완강 마무리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어려운 내용들을 다룬 건데 친구들이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쌤, 사실 저 이해 안 되는 거 많았는데요. 물론 그리 어려운 부분도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렇긴 한데 친구들이 꼭 이 수업을 통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 그 유형마다 풀었을 때 접근법들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푸는 게 좀 그나마 정답률이 높구나. 그죠? 이랬을 때 이렇게 풀어야 된다. 요거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글을 읽었을 때 뉘앙스라던가 뭔가 특징들 또는 접속사 그런 힌트들 있죠? 쌤이 지금까지 설명해 준 거 다 이 모든 문항이 다 기출이거든요. 그러니까 6, 9월 수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을 담아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나중에 또 다른 기출 문제 풀어볼 때도 아마 알겠지만 이런 특징들을 잘 반영해서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면은 정답률이 아마 좀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력을 늘리셔야 돼요. 그럼 독해력을 어떻게 늘리죠? 첫 번째는 어휘입니다. 어휘를 늘리고요. 그 다음에는 구문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쭉 했던 모든 지문 중에 뭔가 이해 안 되거나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아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이 구문이나 어휘가 중간에서 이탈이 났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지문들은 내가 해석이 좀 어색하게 됐다든가 잘 안 됐던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뒤에 답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같이 분석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쌤이 해주는 거는 정답을 알려주는 근거지만 친구들이 기출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해석적인 부분도 좀 가져가셔야 된다. 알겠죠? 본인이 스스로 해석하셨을 때 뭐 쌤처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느낌의 어감은 와줘야 된다라는 거는 이런 걸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얻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수고 많으셨고요. 원주인 쌤이 기프티콘 보내줄 테니까 그거 받고 커피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뭐 질문 더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친구들은 하고 가시고 없으면 가도 됩니다. 승록이는 단어만 치고 가요.